이번 시간에는 24절기와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4절기 그러면은 먼저 이제 동서남북의 좌우물 방향에 생기는 그 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간방에 그 절기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팔절이라고 합니다. 8절은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상당히 유익하고 때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절기 그 기운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절기의 그 기운들은 바위를 깨고 나무가 또 이 참 뿌리를 내리고 또 얼고 녹고 이런 그 천지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을 말씀을 드리면 동지가 되고 입춘, 그 다음에 춘분,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을 8절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각각의 계절의 변화는 그 때때의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서로 증가되어 늘어나는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어떤 극적반의 원칙에 의해서 최고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죠. 천지 만물은 항상 자신의 어떤 것을 기운을 뻗쳐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은 그렇게 말하자면 아주 영리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솟은 양기는 어떻게 돼요? 그 정점에서는 다시 이제 그 정점에 다시 내려와서 음의 기운을 키우고, 또 점점 내려가서 아래의 음기로 또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해서 모든 것들의 변화를 이뤄나가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음과 양의 기운을 2개씩 준다고 할 때, 즉 왜 2개씩 주느냐? 동서남북의 사방을 4개니까 그것을 자오묘유방인데, 그것을 양 2개, 2개의 기운으로 준다면 그 중심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입춘의 시기에는 양의 길이가 2개씩 같습니다. 그리고 입추일 때에도 음과 양의 기운이 같아요. 그러나 입춘을 지나서 춘분이 되면은 양의 기운은 하나 더 세져서 하나를 밀어내죠. 그러니까 음은 하나가 되고 양의 기운은 3개가 됩니다. 춘분이 되면. 그렇게 하고 또 변화에 따라서 입하의 시기로 가면 양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죠. 그때는 양의 기운이 양기만 있고 음기는 다 사라져 소멸합니다. 이것이 입하의 양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입하의 최고조에 달한 양의 기운이 거기에서 계속 더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최고의 기운에 들어섰을 때에 그 다음 계절에 오는 8절의 계절에 오면 하지 때가 되면은 일음이 생겨납니다. 그럼 일음이 생겨났다고 하는 얘기는 입하일 때에 4개의 양기 중에 하나가 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3양 1음의 시기가 되는 것이 하지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절기가 넘어서 입추의 계절에 들면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운이 하나 더 꺾여서 음의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입추가 되면 음과 양의 기운이 2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추의 기운이 또 지나서 추분이 되면 어때요? 또 양기는 하나 겸손하게 또 음기로 기운으로 양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추분일 때에는 양기의 기운은 하나이고 음기는 셋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또 멈추느냐? 그렇지 않죠. 예. 음기는 계속 천지를 지배하면서 말하자면 입동의 시기로 또 절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 하나마저 있던 이 양기마저도 음의 기운에게 양보를 해서 천지는 양의 기운이 다 소멸됩니다. 이때의 절기가 입동입니다. 입동. 네. 그러면 음기가 성한 입동의 시기에 이 음기가 자기만의 어떤 그 세력을 뭉쳐서 이것을 끊임없이 변화 없이 나가느냐? 아닙니다. 또 계절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흘러서 가면 입동 다음에 오는 8절 중에 하나가 입동지가 되는데, 동지가 되면은 이 네 개의 그 음기 속에서 하나의 양기가 또 싹 터오릅니다. 예. 하나의 양기 싹 터올라요. 그럼 동지가 지나서 입춘의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음기는 양기에게 하나를 더 양보합니다. 그러면 입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운도 둘, 음의 기운도 둘, 이렇게 사이좋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천지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점점 양기의 기운으로 말하자면 태양의 고도가 점점 높아지는 시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춘분의 시기가 되면 양기가, 음기가 하나 소멸되고 양기가 하나 또 이렇게 딱 올라와서 이 춘분이 되면은 양의 기운은 3개가 되고 음의 기운은 하나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대지가 열기를 받으면서 입하의 계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음기는 양기가 모든 걸 양보하고 세상은 양의 기운으로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엔 또 절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입하의 양기가 많은 그 양이 또 자기의 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면 겸손하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의 음기가 이렇게 또 생성이 돼서 자연은 하지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지가 되면 삼양일음의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를 지나서 이제 입추의 계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양은 음에게 또 자신의 힘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음의 기운이 2개, 양의 기운이 2개, 다시 입추가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지에 뻗쳐오르던 양기가 입하에 맞이해서 4개를 양기가 성한 가장 최고조의 시기에서 하지를 맞이하면 어떻게 일음이 생기죠? 또 입추를 맞이하면서 또 시간이 가면서 하나의 음기가 생기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양기의 기운이 점점 음에게 또 양보하는 시기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추분이 되면은 가을이 정점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운은 3개가 되고, 음의 기운은 3개가 되고 양의 기운은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입동이 되면 천지는 음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입동이 되면은 양의 기운은 다 사라지고 음의 기운만 남게 되죠. 그럼 이거 입동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음의 기운이 다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절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양을 싹 틔워줍니다. 이것이 동지의 계절입니다. 동지. 그 다음에 동지를 지나서 또 입춘 때가 되면은 또 일양을 또 사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지의 음과 양은 싸움 없이 서로의 기운을 때가 되면 내어주고 때가 되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싸움 없이 끊임없이 각각의 시간을 음과 양은 항상 사람들에게 음기가의 때가 되면 음을 주고 양기의 때가 되면 양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절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것이 진실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천지자연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입춘이 됐는데 음과 양의 기운이 같은데 입춘 때 그냥 뭐 입동처럼 아주 춥다고 해서 음의 기운이 3개가 되고 뭐 양의 기운이 하나가 되고 이런 게 아니죠. 말 없어도 때는 그렇게 끊임없이 음과 양이 자신의 자리를 기운을 내어주고, 또 자기는 소멸하면서도 또 때가 올 것을 알고 기다려서 천지의 기운은 그렇게 말없이 진실하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천지자연은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음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입춘 때가 됐다, 뭐 입하가 됐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때는 우리 점점점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운이 올라가는 많아지는 시기구나.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또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겨울을 맞이하면서 음과 양의 기운이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24절기를 한번 대충이라도 풀어서 말씀드리면, 입춘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춘은 말 그대로 설입자 봄춘자, 즉 봄이 도래되었다. 사실요, 입춘 때는 춥습니다. 추워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절기는 봄을 기운을 불러 끌고 들어오고 있다 얘기입니다. 겨울에서,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봄이 자라고 있고 봄이 다가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러나 입춘 추위라 그래서, 입춘이 사실은 말하자면 봄이 시작이지만 상당히 추운 계절입니다. 그럼 이제 입춘을 지나서 이제 우수. 입춘이 지나서 봄이 절기가 시작하는 것은 입춘, 우수, 경칩으로 시작을 하죠. 제가 이제 8절의 절기에서 뒤에 오는 절기를 3개씩 묶어서 말하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춘 그러면은 이제 음과 양의 기운이 같다. 이 봄이 시작이 되었죠. 그럼 우수 경칩이 되면은 계곡의 물소리가 들린다. 즉 말은 얼었던 겨울의 물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경칩이 되면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 이런 얘기죠. 경칩. 그래서 뭐 개구리나 뭐 산에 사는 뱀들이나 보면요, 이 경칩 춘분, 이제 다음 춘분이지만 봄에 나와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보면 힘이 없어요. 겨울에 겨울잠 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분의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그러죠. 같으나 음양의 관계로 얘기하면 양의 기운이 하나가 더 많아지고 음의 기운이 하나가 덜어집니다. 그래서 일음삼양의 시기가 됩니다. 일음삼양. 그 다음에 이제 춘분과 청명고구. 청명 때가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하늘이 맑아지고, 맑아짐에 의해서 들녘에서는 일하기 시작한다 말하는, 이제 논가리, 밭가리에 이제 나가서 이제 작물들을 심기 시작하는 시기가 청명 때, 고구 때입니다. 고구 때가 되면은 봄에 이제 비가 내려서 벽시를 담그죠, 우리가. 모내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벽시를 담그는 일입니다. 벽시를 담그기 전에 우리가 말하자면
그, 그 겹실을 잘 골라야 되겠죠. 씨니까, 종자니까. 그렇게 해서 고고가 되면은 말하자면 그 겹실을 담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입파가 되죠. 입파. 그럼 아까 춘분 때는 일음삼양이었는데 입파의 계절이 오면은 양기가 천지를 뒤엎는 거죠. 그러면 양이 4개고 음은 없습니다. 양기만 4개고 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 태양이 점점 고도를 자기가 자신이 높여가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기는 다 물러가고 양기만이 세상에, 즉 따뜻한 기운이 온 천지를 휘감아서 논가리, 밭가리 모든 들에 많은 점점 푸르름이 차고 농사를 지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만, 망종이라는 절기가 있죠. 소만은 이제 점점 말하자면 들판에 채워진다는 시기고, 망종 때가 되면 온갖 농작물들이 대지를 물들이고 있는 시기죠. 이때는 사람들의 필요하지 않은 그 풀들조차도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아주 참 농사일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이 망종 시기예요. 왜냐하면 풀 제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뭐 농사를 많이 지어보진 않았지만 때가 되면 그렇게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망종을 지나면 이제 하지의 계절을 맞이하죠. 8절 중에 하나 하지를.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데, 야, 여기서 하면 천지자연의 아주 오묘한 이치는 그 입하의 시기에 양기가 4개가 다 충천해서 이제 그 더위를 주는데, 하지가 되면 가장 여름의 절정으로 들어선다고 하는 시기예요. 여름의 절정으로 들어선다는 시기에 양기가 하나 싹 사그러져서 음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하지 시기. 그래서 일음삼양의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를 지나서 소서, 대서, 이제 더위가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진다. 그런 시기고, 대서가 되면 참 더위가 절정을 이룬다는 시기죠. 그럼 이제 하지를 지나 소서, 대서를 지나면 어떻게 여름이 이제 절정으로 이제 딱 이제 더워지고 천지 만물은 막 들려 꽉 차 있는 시기에 입추가 되죠. 입추가 되면 말 그대로 뭐예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입추 때만 해도요, 음과 양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양의 시기죠. 이 양의 시기인데, 이 양의 시기에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요. 네. 그렇게 하고, 입추 다음에 이제 처서, 백로의 절기를 맞이하죠. 그럼 이제 처서가 되어야 더위를 처리하는 시기가 처서예요. 더위를 처리한다, 처치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어야 이제 더위가 꺾이죠. 꺾이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고, 백로가 되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왜 이슬이 중요하느냐? 그동안은 천지가 열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밤과 낮에도 더워서 이슬이 맺힐 수가 없어요. 더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이 하지 때에 일음삼양의 시기에서 입추가 지나면 이양의 시기가 되면은 이양의 시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충분히 시기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삼음일양의 시기가 됩니다. 즉 음이 3개고 양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이제 서늘해져 가고 조금 점점 하면 추워진다.
눈 내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음이 많아진다고 하면 점점점 뭐예요? 태양의 고도가 하지에 높았다가 이제 점점점 다시 이제 내려가는, 고도가 내려가는, 즉 열을 많이 안 받는 시기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음이 상환 시기로 간다. 추분이 되면은 삼음일양의 시기입니다. 삼음일양. 그 다음에 이제 추분을 지나면 한로 상강의 절기를 맞이하는데, 한로란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찬 이슬이 맺히면서 가을이 수학기에 접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상강이 되면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드는 거죠. 상강에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든다. 이 단풍이라는 게요, 나무가 끊임없이 더움의 열기를 위해서 위로 크던 나무들이 요 상강의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밤에 잠깐이라도 영하의 온도로 급속히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 줄기에 달려있던 이파리들이 이거 내가 다 됐구나. 말하자면 그 영하로 순간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식물들은 5도 정도까지도 생존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로 순간적으로 딱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목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더웠던 세상이 갑자기 딱 추워져서 영하로 딱 떨어지는 날이 하루 이틀 이렇게 번복해서 온다면은 그 해의 단풍은 아주 이쁩니다. 왜?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단칼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단풍은 이거 내가 이제 되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내서 색깔이 변하는 것이 단풍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칼에 쳐야 색깔도 이쁘게 입는데, 어느 해에는 추운 해인지 더운 해인지 뭐 영하로 탁 한번 떨어져 주지 않고 영상 한 2, 3도로 갔다가 또 5도로 갔다가 2, 3도로 갔다가 7도로 올라갔다가 이런 가을이 때도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단풍의 색깔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냥 누리끼리하게만 돼서 그냥 그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단풍이 이쁘려면은 상강 때에 한번 추위가 확 순간적으로 와서 어떻게 돼요? 나무 잎들을 전부 다 목을 치는 그런. 목을 친다는 것이 뭐예요?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이니까. 그래가지고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웠다? 그럼 그게 단풍이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춘분의 삼음일양의 시기를 지나서 한로와 상강을 지나고 입동이 되면, 이제 입동이란 말은 겨울에 들어섰다. 천지는 음기가 가득 차다. 그래서 그때는 사음의 시기입니다. 사음의 시기. 즉, 양기는 다 물러가고 음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동의 절기를 지나서 소설, 대설, 즉 말하자면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소설이죠. 그 다음에 대설 때는 뭐예요? 이제 눈이 좀 자주 오고 좀 내려도 좀 많이 내린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대설을 말하자면 시기에 눈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또 천지의 자연은 또 수란의 법칙에 의해서 입동 때에 사음이 존재하던 이 시기에 또 한 절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동지를 맞이해야 돼요. 동지를 맞이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밤이 가장 긴 날이고 가장 추운 때이지만 자연의 오묘함은 여기에서 일양을 만들어냅니다. 즉 양기가 서서히 또 자리를 잡아가겠다고 하는 시기가 동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껍데기는 이미 양의 기운이 없고 음의 기운이 충만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추워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소한, 대한의 절기를 맞습니다. 소한, 아주 추위가 몰려온다는 거죠. 한파가 몰려온다는 거죠.
대한 때도 한파가 몰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소환 대한이 또 응? 동지에서 일량이 생해서 소환 대한을 맞이하면 그 다음 절기가 우리가 8절에서 1년을 시작하면 또 다시 입춘의 시기가 오는데, 입춘이란 말은 말 그대로 봄이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봄이 시작을 했으니 이제는 천지는 음기는 이제 점점 소멸해 가고 양의 기운이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가면서 입춘이 되면 음과 양이 같아지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양, 양과 음과 양의 기운이 같은 시기가 되죠. 그럼 이제 뭐 설명 들었듯이 그 다음에는 뭐 입춘, 우수, 경칩을 지나면서 또 자연의 그 잠자던 동물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좀 세상 밖에 나와서 또 이제 채워주고, 춘분의 시기가 되면 우리가 춘분이 되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죠.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음기는 양기에게 어떻게 돼요?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입춘 때에 이 양의 시기에서 또 하나를 더 양보해서 삼양일음의 시기가 됩니다. 춘분 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입하의 계절로 넘어가면 완전히 천지는 양의 기운으로 온난한 기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돌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의 자연은 진리를 품었다라는 말을 하죠. 진리라는 뭐예요? 참진자 이치자, 즉 그러한 도리, 즉 동서남북 좌우물 방향에 따라서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절기는 진실로 믿을 만한 이치요 도리라는 것이 풀어 얘기하면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진리를 품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절기의 음양의 관계에서를 알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 어느 날 입춘의 시기를 지나서 하지를 건너뛰고 다시 입추로 간다든가, 입추의 절기에서 그냥 어느 때는 세상이 변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입동도 거치지 않고 소환대안도 거치지 않고 다시 또 입춘으로 되돌아간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꼭 때가 되어야 자신이 할 일을 하고, 또 때가 되면 스스럼 없이 양의 기운이 물러서고 음의 기운이 들어오고, 또 음의 기운도 또 들어왔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물러가고 양의 기운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이것에 큰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이건 믿을만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믿을만한 것은 천지자연의 순환이다. 천지자연의 순환이고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행하는 계절이 거짓을 안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자연은 진리를 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누구라도 쉽게 뭐가 진리다 말하지만 자연을 떠난 진리는 없습니다. 자연에서 행하지 않은 일들은,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그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자연을 떠난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품고 살고 있으나 자연을 떠난 현상의 어떤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얘기하는 것은 천지 만물은 음양의 조화, 그 다음에 오행의 행위,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것에서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암수 육자 운세법, 쉽게 얘기하면 천지 만물은 그렇게 돌고 돌면서 보니까 암놈순놈이 구분되어 있고 또 때때의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때때의 계절에 마다마다의 하는 일들이 다르더라.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남들은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저는 그것을 60갑자의 비밀을 그렇게 풀어낸 겁니다. 또 이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